부실 대응 논란의 한가운데 있는 이태원 파출소를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파출소 5개 팀 가운데 사고 당일 야간 당직이었던 순찰 2팀은 총 11명. 사태가 본격화되던 밤 10시까지 이 인력으로 이태원 일대 전체를 맡았습니다. 대기 근무까지 반납하고 나섰지만 예상대로 인력이 너무 적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신고를 나가야 되는데 이게 교통 정리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못 나가니까 좀 요청해달라. 사태가 본격화된 밤 10시 이후 다른 팀원 21명이 순차적으로 투입됐지만 역부족인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사태를 두고 비난의 화살이 파출소한테만 몰리는 건 부당하다고 경찰관들은 하소연했습니다. 미리부터 경력을 배치해서 사람들의 통행을 유도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진짜 감찰하겠다, 보강도 뭐 수사하겠다. 지금 아직 치료도 안 된 상태에서 심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네요. 이태원 파출소 경찰관은 경찰 내부망 등에도 글을 올려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신고 외에도 다른 신고를 처리해야 했기에 20명으로는 역부족이었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다른 일선 경찰관들도 이태원 파출소 대원들이 특별 감찰 대상이 되는 건 부당하다. 말단의 책임 전가하는 모습이 부끄럽다며 글을 썼습니다. 경찰 직장협의회도 윤익은 경찰청장과의 면담에서 파출소 현장 직원이 표적 감찰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청 감사관실은 현장 경찰의 책임을 전가한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며 관리자와 현장 지휘관까지 종합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찰이나 수사 대상의 범위는 현장뿐만 아니라 지휘라인 전체가 다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익은 경찰청장도 경찰 직협 측의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한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과연 누구에게 얼마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참사 당시 적절하지 못했던 대처뿐 아니라 사람들이 몰릴 게 뻔한 상황이었는데도 인력을 미리 배치하지 않았던 책임도 따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인데요. 앞으로 수사의 쟁점과 전망을 김지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 구조에 나선 해경 1, 2, 3정 정장에게 대법원은 징역 3년을 확정했습니다. 인명구조 책임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로 형사처벌한 첫 사례였습니다.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의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도 업무상 과실치사였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경우 수사 대상인 과실은 당일 조치와 사전 조치 두 갈래로 나뉩니다. 참사 당일 신고를 받고도 대형 인명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뿐 아니라 3년 만에 마스크를 벗은 헬로윈 행사에 대규모 인파가 예상되는데도 미리 대비하지 못한 책임도 따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2016년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19살 김모 군이 숨졌을 당시 원청업체 대표는 반년 전 인건비 예산을 깎은 것만으로 과실치사가 인정됐습니다. 8개월 전에 스크린도어 점검하다가 사망한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대책으로 나온 게 2인 1조로 배치를 해야 된다. 실제로는 그 인력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는 그게 많이 감축이 됐습니다. 결재한 사람, 원청의 대표이사까지 그때 당시에 처벌을 받았습니다. 법조계에선 직무유기 처벌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과실만 입증하면 되는 과실치사와 달리 지시를 대놓고 무시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수준의 정황이 입증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찰 수뇌부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도 아직은 불투명합니다. 보고가 어느 선까지 이뤄졌는지, 인력 배치는 누가 결정했는지 등 사실관계 확인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형사처벌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재난안전법 등에서 국가가 재난을 막도록 명시했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